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이 됩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북 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5시 30분께 SNS를 통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가라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쟁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양측이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세바즈 살리프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서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면서 합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의 전쟁이 이날부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양측이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면서 협상을 벌인 지 2달여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벌인 지는 2달여 만이고 전쟁을 시작한 지는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 발표에 따르면 종전 서명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에서 19일 서명이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15일부터 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할지가 주목됩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자신의 80세 생일인 오늘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지만 결국 이날은 합의 타결 사실만 발표하고 정식 서명은 19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란과의 조율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트럼프의 생일날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수도 베이루트 인근을 공습하면서 종전 협상이 막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던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모든 당사자는 자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종전 양해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 해제 그리고 핵물질 폐기에 동의하는 대신에 그 이행 성과에 맞춰서 이란에 대한 해외 동결 자산과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미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은 협상을 지키지 않고 또 도발을 할까? 그래서 이 미국도 단계적으로 협상을 하고 이란도 미국이 공습이 또 이어질까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행을 봐가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합의 서명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고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공세도 해제가 됩니다. 해상 봉쇄도 해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이란 종전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영구 면제하고 네타냐후에 대해서는 미국에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타결된 이후에 타결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인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포함한 양국 간 합의와 관련해서 뉴욕 타임즈 기자와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날 합의 서명과 함께 재개될 미국과 이란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거나 중동 지역 국가들로부터 재정 수입의 20%를 받는 대가로 미국이 중동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 타임즈는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합의 내용은 자, 도발을 또 있을 것을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행해 나간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수석과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이번 합의 성사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 인근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막판 협상 위기를 초래한 협판의 막판 위기를 초래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정말 다루기 힘든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낸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야 된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이스라엘은 2시간도 버티지 못했을 테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스라엘과 한편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협상에서 뭔가 그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레바논을 공습하는 등의 막판 공세를 펴왔다는 것.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받겠다 하는 의지로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지난 3개월간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 우라늄 농축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15년 중단으로 타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심은 바로 우라늄 농축입니다. 20년간 중단이냐 15년 중단이냐. 자, 어쨌든 우라늄을 이란이 다시 생산할 수 없고 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우라늄도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란 국내 안에서도 폐기할 수가 있고 해외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자, 이란은 반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2단계 협상에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원료로 만들 수 없는 저농축으로 영구 제한될 것이고 결코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이란을 공격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과 4월부터 시작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중동 상황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날 전화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날인 이날 백악관의 관저에서 전화를 걸어오면서 28분간 진행됐고 짧은 후속 통화도 있었다고 뉴욕 타임즈는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쿠바, 그 다음은 한반도 이 김정은에 달려있다. 김정은에 달려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과거에 김정은과 나란히 싱가포르 회담 때 걷는 장면을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 김정은과 뭔가 다음 차례는 김정은이다. 이렇게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보여서 자,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